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연일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조국 관련 소식입니다. 조국이 오늘 적선동에 있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기자 질문에 사회개혁하겠다, 지켜봐 달라, 딸 부정 입학은 가짜 뉴스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권 들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부터 해서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사안이 있으면 전부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번도 여지없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보다 가짜 뉴스로 일단 규정을 짓고 언론에 지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 있는 건 역시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일반 시민들에게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퍼뜨려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뻔뻔하죠. 오늘 신문 기사들입니다. 조국 관련된 신문 기사들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법무부와 고대가 조국의 딸 논문 미반영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거짓말로 판명이 됐죠. 조국의 딸 조민영은 자기 소개서 안에 자기가 논문을 작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기재를 했고, 그런 인재를 선발하지 못하면 아까운 인재를 놓치는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글까지 썼다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있는 의사협회가 조국의 딸 논문 지도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속 단체명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민양은 그 당시 소속이 환영외고 2학년 재학 중인데 그 사실을 기재를 하지 않고 연구했었던 그 소속의 단체원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 논문 자체가 위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병리학회 이사장 논문 철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당에서 드디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박용진 의원이라고 그 여당 내에서도 뭔가 손을 끊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대부분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용진입니다. 박용진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의혹 제가 봐도 이상한가? 해명 못 내놓으면 결단 불가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런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 조국도 여당 내부에서 지금 손을 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사협회가 또 고등학생이 제1저자는 극히 드물어 부정행위 땐 징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은 검찰 수사를 받을 사람이다, 대통령 판단력이 평균에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은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은 글쎄요, 별개로 치고 종합적인 상황 판단력, 그 다음에 주변과의 어떤 사교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수준 이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평균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판단력이 그 정도가 안 되면 이거는 나라가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죠. 조국이 딸 논문 논란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하자 대학가가 분노에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비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 20, 30대들이 등 돌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특히
가족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의 호화 지지층 중인 여성들이 분노를 하게 되면 대선에서 그다음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의 딸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작에 굉장히 기여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학과 같은 전문 논문의 영작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도 않고 또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기 쉽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영작에 굉장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1저자로 올렸다라는 단국대 교수의 설명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참고입니다만 부산의전원에서 2번이나 조민양을 유급시켰었던 박도인 교수는 부학장을 이유도 없이 해임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2번 유급시킨 것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조국이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벌 오너들 자식을 SK 최태원 회장 딸 최민정처럼 키우라고 말하진 않겠다. 노블리스 오빌리지 지키라고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은 지켜라. 예,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오늘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웃음이 나온 부분은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지 지키지 않아도 지키라고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자기 삶이 그렇고 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키라고는 말 못하겠다라고. 저런 글을 쓸 때 조금 그나마 양심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또 다른 TV조선에서 오늘 이제까지 조국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완전히 팩트 폭격을 한 방송 내용입니다. 예. 집이 부자인데 거기서 잘된 사람보다는 집이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밀어주고 키워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외모만큼이나 마음도 멋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개인의 실력에 기초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목고가 입시 명문 고교가 기능만 하고 있다.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지지와 호응을 많이 받았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본인 자식은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고려대 이과계열에 또 입학을 시키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부정 입학이라는 얘기는 가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 입학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평범하지 않은 입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논문부터 해서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논문을 했고 그래서 들어갔고 이런 얘기. 예, 평범하지는 않죠.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고생해서 시험 공부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쉽게, 거의 시험이라는 건 보지 않고 좋은 데는 다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걸 보고 어떤 부모들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정작 자기 딸은 상위 계층 학생이 누리는 혜택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된다. 이게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미리 알고 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논문 저술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H외고 입학했고 단국대 의과과학연구소 2주간 인턴을 하면서 연구 논문의 제1저자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 외고에서 인턴으로 갔는데 2주 동안 해서 논문의 제1저자로 기록이 된다. 예. 하여튼 납득이 좀 안 가죠. 그리고 또 조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예. 그러니까 장학금을 성적 위주가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경제 상태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 얼핏 듣기에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공부는 잘하는데 경제 상태가 어려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저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부산 의전원에서 조민은 2회 낙제를 하면서 유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죠. 그러니까 2회 낙제를 했다 듣기에는 제일 꼴찌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회 낙제를 하면서 유급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한 학기당 200만 원씩 6학기 동안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말대로 성적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빠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케이스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 같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럼 조국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조국의 집안이 가난한 건가요? 그래서 비용을 낼 수 없어서 의학 전문대에 들어갔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위 계층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예. 뭐 1%는 아니더라도 법정대학원 교수까지 하고 또 조국의 부인도 지금 동양대학인가요? 거기서 지금 뭐 영어 교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경제 상태가 어려워서 받아야 되는 그런 자격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이 언제나 언행 불일치다라는 얘기죠. 예,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 계기가 97년 계기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이게 IMF 얘기를 하는 거죠. 97년은 뭐냐? 다 아시네. IMF 위기입니다. 예. 근데 그때 있는 사람만 점점 더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그 사람이 한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어떻게 했냐? IMF 때 98년 1월인데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의 감정가 3억 9천만 원짜리가 2억 5천만 원의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있으니까 싸게 나온 물건을 점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점점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마치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이중인격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앵커가 위장 전입 역시 언행 불일치 논란이 있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인기 얻으려면 그 정도 거짓말쯤이야 가벼운 거 아닌가요? 특히 좌파들은 말이죠. 이번에 그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장관들 청문회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로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소유 재산 문제들 해서. 이 사람들 본인들은 그렇게 깨끗한 척 하면서 뒤로는 전부 남들 못지않게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위선과 가식에 더 분노를 하냐면 입으로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뒤로는 다 나쁜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한 척 하던 사람들의 뒤 구린내를 맡게 되면 2010년 한 신문 칼럼에 위장 전입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본인이 했습니다. 조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의의 사도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정의의 사도, 청백리 같은 이미지를 조국은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 좌파로서의 탄탄한 지위를 얻게 되죠. 예, 청문회 들어가면 속 시원히 다 해명하겠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들어가면 야당이 공격을 하겠지만 여당도 분명히 거기 물타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을 통해서 보는 청문회를 보는 일반 시민들은 물타기 전법에 넘어가서 별거 아니네라는 이야기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도 청문회까지 가자라는 이 자세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 이전에 낙마만 되지 않으면 본인은 청문회 들어가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조국 보너스 샷입니다. 예, 조국이 말이죠. 그 세월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를 하는데 90분을 썼다라는 그런 선동 조작된 뉴스들이 나왔었죠. 예, 그걸 보고서 이제 조국이 SNS에다가 여성의 사생활 절로 주목이 쥐어진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 본인이 아주 분개했다 이거죠. 고귀한 생명들을 이 있는데 머리에 하는데 90분 썼다. 저 90분 썼다라는 것도 거짓말로 판명이 됐죠.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 국회의원님이 후보자 선체인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 손녀 등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자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히 사생활 보호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인간아, 절로 내 주목이 쥐어진다. 조국, 예, 머리 숙인 조국, 눈 찔끔 감고 있는 문재인입니다. 이래도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가식과 위선의 끝판왕들.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국은 문재인이 믿고 있는 자기 호위무사 중에 한 명입니다. 조국이 대권을 잡게 돼야 자기의 뒤가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론과 코어 지지층들인 2030 세대, 그 다음에 여성 지지층들이 지금 조국 비판의 가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이 그 여론과 여론의 흐름과 지지율을 무시하고 조국을 임명을 강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같으면 상식적인 사람이면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판단력이 평균치 이하를, 황교안 대표 말대로 평균치 이하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 철회는 글쎄요, 진짜 그날 머리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횟가닥하지 않는 한 임명 강행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길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의 저 모습을 보면. 예,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